사업용 땅 별도 합산으로 들어가네요.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 왜 합산을 하나요?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 대상.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별도 합산 1번. 오른쪽에 1번 나와 있죠?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땅이네요. 이에도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 땅은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기준 면적이 있다. 사업용 땅도.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2번. 자, 2번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자,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하겠다. 이거는 원래 나대지예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지만 까만 글씨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니까 건축물이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합산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니까. 그래도 넘기면 수없이 많아요. 17개.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1번 유주로 박스. 자, 쭉 읽다가 땅류의 차고용 토지입니다. 차고용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서 있는 장소 사업하는 땅이에요. 별도 합산 세 번째 줄. 1번 박스에 어쩌고 저쩌고 차고용 토지. 너무 크면 안 되죠. 항상 1.5배까지.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뭐다? 건설기계. 건설기계. 그래도 기계가 영업을 마치고 기계가 서 있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주기장. 기계를 사용하고 쭉 이렇게 운동장에 서 있죠.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용 토지도 뭐다? 역시 사업하는 땅으로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3번이네. 자동차 운전학원용 땅은 뭐다? 역시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운전학원에서 땅류에 건물이 없잖아요. 자동차 코스 연습하죠. 사람과 함께.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차고용 자동차 관련, 2번 기계 관련, 3번 자동차 관련은 사업하는 땅으로 보겠다. 별도 합산. 1번, 2번, 3번 정도까지만 기초는 알아두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별도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가네. 나머지는 전부 뭘로 간다? 종합합산으로 간다.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3번 종합합산.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쭉 설명했다고요. 앞에서.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오른쪽 4번이에요. 공장용지 중 종합으로 가는 게 있죠? 공장용지. 항상 뭐다? 기준면적 초과. 어쩌고 저쩌고 기준면적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기타.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그냥 나대지는 투기목적 종합합산이에요. 그 다음 2번도 초과. 자,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별 표시 딱 하고 207페이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입니다.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2의 요건이 미달. 미달이에요.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 제외한 토지는 뭐다? 투기 목적으로 본다. 중요한 거는 2% 미달이에요. 이거는 뭐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예요. 그냥 나대지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영업용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신축해. 신축하면 이 땅은 사업용 땅이 되네요. 무조건 기준 면적까지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땅값 대비 건물 가격은 몇 프로 이상짜리를 지어야 된다. 2% 이상짜리를 지으면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하고 초과는 종합이죠. 근데 이상이 아니라 요건이 허름하게 지었어요. 미달.
허름하게 지었다. 미만 개념이죠? 그러면 기준 면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디까지는 혜택을 주겠다. 바닥 면적이네. 바닥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거, 바닥 면적을 제외자가 나오면 나대지로 봐서 무슨 합산하겠다? 종합합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5번에 3번 207쪽. 포인트는 2% 이상이 아니라 미달. and 바닥 면적이 아니라 제외는 나대지로 본다. 그러나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는 사업용 땅으로 봐요. 별도 합산. 그래서 바닥 면적을 물어보는지 제외를 물어보는지 구분해야죠. 자, 그 다음 4번 무허가. 이런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을 인정 안 해요. 나대지로 봐서 정한 무허가 위법 이런 단어가 나오면 투기 목적. 그 정도만 하려고요. 기초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나요? 가장 중요한 분리 별도 종합을 정리했네요. 분리 별도 종합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프린트로 딱 정리해 놨잖아요. 프린트로. 너무 넓으니까 범위가. 프린트 한번 봐요. 자, 분리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리 7개. 저율 분리는 5개가 있죠. 생산 공급. 1번 개인 소유 농지는 과로 농사지어야 돼요. 어디서? 군,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은 별 표시하고 어디서 지어야 돼? 개녹, 개녹에서 적정지역이 3군데예요. 자, 그 다음 법인단체 화살표. 법인단체는 투기목적 종합이죠. 중, 어디에 있는 거? 농한삼해종. 이건 투기목적이 아니에요. 농한삼해종은 분리로 갑니다. 자, 농한삼해종 아까 기본서에 약자로 적었어요. 모르면 기본서 보고. 그다음 목장용지는 특징이 기준 면적이 있어요. 지역은 똑같다. 군, 밖, 안. 기준 면적까지만. 그 다음 임야도 산림보호 목적은 분리로 간다. 이런 임야들 종중, 제한, 공원자연, 환경지구, 뭐 상수원 보호,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가장 낮은 몇 프로다? 007. 1번, 2번, 3번. 007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은. 자, 다음 공장용지도 기준 면적이 있어요. 이내만 분리. 지역을 따지죠. 군, 시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군은 다 공장 땅입니다. 다 시는 조심하자.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만 분리. 자, 그 다음 5번. 주택산업 공급 목적. 가장 중요한 게 2개. 염전, 소금 생산. 생산을 해서 전국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하죠. 분리입니다. 그럼 4번, 5번이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오염 등을 배출하므로 0.2%. 같은 분리지만 세율이 높아요. 0.2%. 그 다음 2번은 사채는 무조건 4%. 1번, 2번 2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별도는 3가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은 시군구의 토지를 모두 합산해요. 이유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니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 면적까지만 상가사무실. 그 다음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거 자동차 관련 차고용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 다 사업용 땅이에요. 그리고 3번은 굉장히 공장용지도 별도로 왔어요. 하나가 C 주상록에 있잖아. 이거는 영색 공장들이 일반 건물 아래서 사업하는 걸로 봐요. 그래도 공장용지도 기준 면적까지는 주상록에 있을 때는 공장이 아니잖아. 이거 일반 건물이잖아. 별도로 간다. 그래도 별도는 3개. 그럼 10개 끝났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종합합산. 다 종합합산이에요.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중요한 거는 4번. 2% 미달. 미달 바닥 면적 제외. 나머지는 다 설명한 거고. 5번 무허가 불법적 건축물은 무조건 뭘로 간다? 투기목적 종합. 이렇게 분리 별도 종합을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기본서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두 문제고 나머지는 잡탕 합쳐서 한 문제를 출제하네요. 자,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이 과세 표준이 뭐예요? 법조문이. 과세 표준이 뭐다?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뭐를 말합니까? 수량을 과표라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는 금액으로 계산하죠.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종가세. 세 글자로 종가세라 그래요. 과세 표준의 종류를 금액으로만 계산한다고요. 그럼 재산세 대상은 5개라 그랬죠? 토건주, 선항. 그래서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므로 신고가액, 거래가액, 법인 장부가액 안 써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죠. 토지주택은 개인, 법인 불문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가액, 종가세예요. 이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7, 80%로 발표하네. 부동산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시가격을 낮춰주는 게 뭐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과세표준이에요. 8글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 이 70%를 이 용어를 써.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그럼 비율을 쓰면 과세표준이 내려가요. 공시가격이. 이거 그렇게 나왔잖아요. 책에.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 법인 관계없어요. 정부가 결정하니까 시가표준액. 그래서 1번은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이네.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올해 토지 공시가격 올라갔어요. 주택도 올라갔다고요. 올해. 그럼 서민들도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작년보다 재산세가 조금 많이 나와요. 올라갔다고요. 그러나 비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밑에 토지건축물, 주택만, 선박항공기는 낮게 발표하니까 안 써요. 부동산만 쓴다고요.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비율을 알아야 돼요. 오른쪽 꼭대기 나왔네. 범위는 법조문이고 오른쪽 비율.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70, 주택은 60. 토지건축물, 주택만 쓰는 거요. 선박항공기는 안 쓴다고요. 이유는 토지건축물, 주택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하니까 더 내려주면 안 돼요. 토지건축물, 주택만 쓴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뭔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자, 그래서 주택, 시세. 대전에 주택이 있어. 시세 7억이야. 근데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죠? 공시가격이 5억이야. 그럼 재산세는 얼마를 갖고 계산할까요? 5억. 정부 결정한 가액, 법률에 의해서 5억 갖고 계산해요. 공시가격. 그럼 5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5억을 낮춰주는 거야. 비율을 써서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비율도 올리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비율도 내리네요. 종부세는 올라갔어요.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럼 60%잖아. 60%. 그러면 과세표준은 5억이 아니라 3억 떨어졌네.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비율을 안 쓰면 지금보다 세금이 배 정도 많이 나와요. 항상 비율을 써서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라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60%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8글자가 들어가거나 비율이 들어가야 옳은 답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결정되면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210페이지 세율.
세율로 들어가나요? 세부담률. 세율로 들어간다. 세율. 그래서 1번 세율은 둘 다 쓰죠? 차등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다 써. 그럼 이 세율은 법에서 만들어.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로 사용한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표준세율만 암기하면 되죠. 표준세율은 항상 무슨 세율이다?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 그래서 옆에 2번 표준세율이라고 적으라고요. 책 옆에. 탄력세율 옆에 표준세율을 적어야죠.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에요.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할 때만.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불가피할 때만. 즉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만. 그리고 마지막 줄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계속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유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표준세율 나와 있네요. 자, 토지. 자, 종합 합산이잖아. 그럼 합산은 시군구 토지를 모두 합쳤어요. 왜? 누진세율이니까. 항상 누진세율은 단계를 암기해야 돼요. 종합은 최저 0.2, 최대 몇 프로, 0.5%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별도 합산.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1000분의 2 앞에만 암기하면 돼. 3단계. 자, 그 다음 별도. 별도는 역시 0.2. 1000분의 2부터 시작해 0.4. 역시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자, 넘기면 별도 합산 나오네요. 1000분의 2.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와. 0.2%니까. 이런 건 암기하는 거예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 몇 단계다? 3단계. 자, 그 다음 분리는 비례세율이네. 합산 안 하죠? 이렇게 비례세율로 되어 있잖아. 농지, 목장용지 임의가 분류로 되면 0.07%, 1000분의 0.7. 이런 게 비례세율이에요. 공장용지, 공군목적 토지가 뭐다? 분류로 결정되면 0.2. 세 번째, 사채는 무조건 4%. 비례세율. 합산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요거 누진세율 3단계로 돼 있어요. 일단은 숫자 배열이 종 2, 5. 종 치는 사람의 직업이 변리사. 암기하는 거예요. 종 2, 5 변리사. 숫자 배열이 종 2, 5. 이거잖아. 종 2, 5 0.2% 변리사.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건축물. 자, 건축물. 일반 이제 토지가 끝났고 이제 건축물이에요. 학원 건물. 몇 프로 과세표준에 0이요. 퍼센트로 외우는 게 쉬워요. 분수로는 2, 5가 들어가면 맞고 0, 3이 하면 안 돼. 0, 2, 5. 근데 2번은 뭐다? 2번 골프장, 고급 오락장은 사치잖아.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4%예요. 사치는 무조건 4%. 여기까지가 기초. 자, 그 다음 이제 건축물이 끝났네. 그 다음 주택. 이건 별표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에요. 오른쪽 주택. 자, 재산세 세율만 알아.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 별장도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휘양동으로 사는 별장. 별장은 무조건 사치 4%. 이외의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 우리의 주택도 최저 0.1, 최대 0.4. 이거는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돼 있어야 항상 누진세율은 처음 암기해야 돼. 1000분의 1부터 시작해요. 최대 1000분의 4. 4단계. 칸이 4개네. 그래서 별장만 4%. 2번 별장 이외. 항상 별장도 주택이고 이외도 주택이니까 토지 건물을 합쳐야 항상 계산할 때 4%.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그리고 가장 많이 출시되는 게 고급주택이에요. 고급주택도 주택이잖아.
그럼 고급 주택은 절대로 4%로 하면 안 돼요. 일반 주택처럼 낮은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고급 주택. 그래서 별장 및 고급 주택에다 4% 무조건 틀려. 그래서 거기 3번에 나왔다. 고급 주택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 주택의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별장과 고급주택은 4%다. 무조건 틀려요. 별장만.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처럼.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종부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별장은 4%짜리는 종부세를 무조건 과세하네. 4% 세금 폭탄 매겼다. 그러나 일반 주택 이외 나머지 모든 주택은 종부세로 넘어가요. 고급 주택도 일정 가액을 넘어갈 때는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별장만 종부세를 과세하네. 그래도 고급 주택은 4%로 안 가는 이유는 종부세로 넘기려고 4%는 재산세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기초라고요. 뭐 끝났어요? 세율, 토지, 건축물, 주택.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에요. 이것도 누진세율 암기해야 돼요. 이거 숫자가 어떻게? 주1. 주1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할렐루야. 숫자 배열이 주1 사랑. 그러니까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1%도 안 되는 거니까 숫자 배열.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프린트로 지금 과세표준 세율 끝났네요. 프린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과세표준 나왔네요. 항상 6월 1일 현재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개인, 법인 불문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시가표준액이야. 반드시 1번, 2번, 3번은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에요.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에요. 70, 70, 60. 선박항공에는 안 붙는다. 비율을 씁니다. 1번, 2번, 3번만. 자, 세율 나왔다.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요건 충족. 불가피할 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 다음 분리 나왔네. 농지, 목장, 용지매가 분리로 갈 때는 가장 낮은 007. 공장, 용지 등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0이. 고율 분리는 4천이니까 무조건 4%. 별도는 별리사 3단계. 종합은 종이요. 자, 주택이 가장 중요하죠. 별장도 주택이에요. 항상 합산해서 4%. 나머지는 주1 사랑 4단계. 건축물은 0, 2, 5. 0, 3이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해서 세율은 암기하는 거요.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이다. 별장만 4%. 별장도 구분 계산 안 해요. 주거용 건물이므로 합산해서 4%. 예? 천분의 4요? 예? 천분의 4잖아. 100분의 4면 4%죠. 1000분의 4니까 올라가서 0.4%가 되죠. 어쩌면 4가 됐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3번 풀어봐요. 과세 대상 토지 2번을 먼저 풀어야 되겠네. 분리과세. 분리과세. 자, 항상 2번.
답은 잘 안 나올라. 분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저율, 고율. 1번 농지잖아. 항상 지목을 먼저 봐. 전답과 수원, 농지. 농사 안 짓잖아. 그러니까 상식, 농사 안 지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 답이 1번이네. 그 다음 2번도 농지네.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 목적, 분리. 그 다음 목장용지다. 기준 면적이 있죠?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그 다음 4번은 농업, 법인, 농업, 농사 목적 분리. 자, 5번은 사치네. 사치는 무조건 고율 분리, 줄여서 분리, 4%짜리.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아, 좀 1번. 농사 안 지으니까 투기 목적, 않는. 자, 그 다음 3번은 역시 뭐다? 과세 대상 토지. 쉬는 시간에 풀어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5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 표준. 5번.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쉬는 시간에 문제라도 읽어봐야 돼요. 답은 잘 안 나오지만. 자, 6번은 뭐다? 세율. 가장 낮은 거 세율. 여기 보세요. 가장 낮은 세율은 몇 프로야? 007. 가장 높은 거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 4%. 나머지는 다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책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서. 마무리 지어야죠. 자, 217. 217. 부가징수 나와 있죠? 자, 옆에 뭐라고 나왔어? 도시지역분. 이거 용어 정리하고 들어가요. 왼쪽에 206페이지 도시지역분. 책 피세요, 책. 자, 도시지역분 폈어요? 페이지 수 가르쳐 줬어요. 제가 2번이나. 마지막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206페이지에요. 3번 가르쳐 주면 안 가르쳐 줘요. 예. 핀분들이 화낸다고요. 자, 뭐라고 나왔어? 도시지역분. 자, 세금을 내보신 분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이 있다고요. 그럼 1차적으로 뭐를 계산합니까? 재산세. 재산세를 계산해요.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다? 공법상 도시지역에 있을 때. 도시지역에 있을 때는 뭐를 다시 한번 계산한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또 한 번 계산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100만원. 그 다음 도시지역에 있다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또 한 번 계산해 20만원. 그럼 이걸 합치면 얼마가 돼? 120만원. 이 120만원의 이름이 뭐다? 재산세다. 그래서 재산세가 120만원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요. 도시지역분은 뭐랑 똑같은 거다? 재산세다. 그래서 재산세가 12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재산세가 원래는 100만 원이지만 얼마로 늘어나 버려요? 120만 원.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라고요? 재산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지서가 12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다른 건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부가징수. 납세 절차네요. 자, 오른쪽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부가징수.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항상 뭐를 거친다? 부가징수를 거치네. 자, 1번. 과세 기준일은 항상 몇 월 며칠? 6월 1일.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정기분. 고지서가 날라와. 보통징수. 그럼 우리는 납기 내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죠? 납기가 뭐의 약자다? 납부 기간의 약자다. 처음부터 끝. 납기. 항상 재산세 납기는 보름이에요. 암기할 때는 하루, 한 달 하면 안 돼요. 보름.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 1일부터 하면 틀려요. 말일.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합산하니까 늦어져. 9월, 7월, 1번, 2번 뒤바뀌면 안 돼요. 안 된다. 합산하니까 늦어지죠.
건축물은 합산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 주택은 합산하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2분의 1,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무조건 2분의 1이 아니라 요건이 얼마? 20만 원 이하. 요건이 이상 이하 초과 20만 원 이하 요건이에요. 10만 원 이하면 틀린다고요. 20만 원 이하. 요건은 법조문과 글씨가 똑같아야 돼요.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온다. 그래서 2분의 1과 20만 원 이하는 주택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20만 원 이하.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빠르게 날라오고. 이게 정기분. 자, 수시분도 있죠. 수시. 두꺼운 골씨, 누락, 위법. 그럼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돈 들어오죠. 자, 그림 보면서 정리하고. 그림 보면서 과세 기준은 6하나. 자, 주택은 납기가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의 주택. 그러나 건물도 7월, 선박도 7월, 항공기도 7월. 근데 토지는 9월이에요. 토지는 합산하니까 9월, 건물은 7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단 밑에 얼마 이하? 요건이 2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면 틀려요. 이하. 한꺼번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빠르게 7월, 9월 하면 안 돼요. 항상 빠르게 걷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218쪽 납세지. 자, 세금을 장수하는 납세지는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왜 소재지예요?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할 수 있죠. 소재지로 돈이 들어가야죠. 지자체가 그래서 경비로 사용하고. 자, 그 다음 3번 징수 방법은 보통징수. 2번 고지서 날라오죠. 5가지로 구분합니다. 토건주 선항 5가지로 구분해서 항상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5일. 왜 5일이에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일. 그리고 3번 고지서 날리는 방법. 한 장. 토지는 구분 계산하되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에요. 각각 한 장 하면 안 돼. 원래 토지는 석장이잖아요. 분리별도 종합. 석장 날리면 납세자가 불편해요. 한 장. 나머지는 구분해서 날리고. 그래서 포인트는 토지는 한 장. 각각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자, 소액 징수 면제도 요건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요건 이하 그러면 안 돼요. 미만. 왜 수많은 수사 중에 2,000원이에요? 고지서 한 장 인수하는데 1,5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 보낼 필요가 없죠? 요건이 미만. 미만이 없으면 징수해요. 요건 미만. 요건인지 범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 요건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범위이기 때문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2,000원부터는 요건인지 범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세부담 상한 6번. 자, 세부담 상한은 왜 있어요? 부동산 가치가 올해 급등해서 오른 만큼 부과하면 안 되죠. 너무 부담이 많으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항상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 토지, 건축물, 부동산만 쓰는 거예요. 주택만. 그래서 항상 세부담 상한은 뭐다? 작년 기준, 직전 연도. 그리고 금년을 해당 연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100분의 100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다? 해당 연도 세액이. 해당 연도 세액이 작년보다 뭐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100분의 150.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 즉, 이 뜻은 뭐다? 작년 대비 50%만 올려라. 작년에 100이니까.
100분의 150. 이게 포인트라고요. 뭐다? 토지 건축물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넘어가요. 자, 주택은 달라요. 주택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요.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3억 이하, 3억 초과에서 6억 이하, 6억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3, 6, 6 초과.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다. 해당 연도는 100분의 작년 대비 105를 초과할 수 없다. 6억 이하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주택은 서민들이 삶으로 150이 없어요. 공시가격으로 나눠진다. 그럼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작년에 5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50만 원을 납부했네요. 금년에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이 계산됐어. 3배 뛰었네요. 그래서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3배 뛰었네. 그럼 이제 토지 건축물이라면 작년 여기에다가 세부담 상한을 곱하면 돼. 그럼 5는 25, 5일은 5. 해당 연도는 75만 원을 세부담 상한선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해. 그 다음 여기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이하는 5%만 올려라. 작년 대비 52만 5천 원이 답이네. 6억 이하는 10%만 올려라. 55만 원이 답이네. 55만 원. 이렇게 55만 원이 돼. 이렇게 항상 50만 원에 곱하는 거예요. 이거를 30%만 올려라. 5, 35, 5일은 6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액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다? 이 금액보다 이게 커야 돼요. 클 때는 이 금액이 답이라고요. 클 때 이게 이 금액이 적어야 돼요. 숫자를 딱 기초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택은 그래서 박스에 딱 나왔네. 정리가. 박스 주택 나왔어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03조. 단 오른쪽 주택 이외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이게 세부담 상한선이네요. 세부담 상한선이에요. 자, 근데 가산금 보자고요. 자,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우리 총론에서 다 정리한 거예요. 총론. 자관 프린트를 안 보면 세법은 끝까지 속색이에요. 한 장짜리를 틈날 빼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연체이자가 붙죠? 연체이자, 가산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다. 연체이자 이름을 가산금. 그래서 한 달까지는 무조건 몇 프로부터? 3%만 붙어. 그러나 두 달째부터는 중과상금이 붙어요.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연체이자율이 바뀌었어요. 중과상금이. 한 달까지는 무조건 3%. 중차가 나와 있죠? 두 달째부터는 작년에는 몇 프로였어? 1.2%야. 한 달 한 달. 이게 인하됐어요. 0.75%로. 책을 고쳐야 돼요. 작년에는 뭐다? 1,000분의 12. 이거를 연체이자율을 1,000분의 10이었어. 그럼 올해부터는 뭐다? 1,000분의 12보다 내려가죠? 1,000분의 뭐다? 7.5. 12보다 내려갔다고요.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1만 분의 75. 소수점으로는 출제 안 돼. 작년에는 1000분의 10이었어요. 항상 소수점이 없게끔. 1000분비. 내려갔죠? 1000분의 7.5로 내려갔다. 소수점이 나오니까 0 하나 붙여야 돼. 1만 분의 75로 하향 조정됐어요. 연체 이자율을 인하시켰다.
그래서 1000분의 12 하면 틀려요. 1000분의 7.5. 그러니까 시험은 10만 부로 나와요. 소수점을 어떻게 하냐. 1만 분의 75. 똑같은 거예요. 고치라고요. 자, 그래서 중과상금은 끝까지 붙는 게 아니죠.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월할 계산합니다. 월할. 5년 동안만. 끝까지 붙으면 뭐다? 사채업자가 돼버려요. 60개월. 그러나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중과상금은.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안 붙어. 국세는 얼마 미만이라고 배웠어요. 국세는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총론 프린트를 한 장짜리를 타 학원들은 한 장짜리를 100번 이상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5분씩. 한 장짜리 그거 있잖아. 그거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배운 한도 내에서만 죽어도 안 봐. 괜찮아요. 안 봐도. 그리고 30만 원 미만은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 8번 기본서. 부가세와 병기세. 재산세를 내보신 분들은 가장 쉬운 거네요. 부가세와 병기세.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고지서 날라오잖아. 고지서 날라와. 뭐가 찍혀있다? 재산세. 이거 이해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그 다음 뭐도 찍혀있어? 본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 뭐가 찍혀있다? 지방교육세. 이렇게 총론에서 다 배웠다. 이거. 자, 그 다음 뭐다? 병기에서 고지하는 세금. 뭐가 찍혀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 지역의 시설을 갖추는 데 사용하는 세금. 이렇게 찍혀있어. 그래서 전부 합치면 은행에 납부할 세액이 되고. 자, 부가세, 지방교육세 20%가 찍혀있죠. 그 다음 병기세목은 뭐가 찍혀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납기가 같을 때만. 이거는 따로 거둘 수 있는 본세입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이니까 재산세와 똑같잖아.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즉 병기하여. 이건 병기세예요. 반드시 하면 틀려요.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함께. 고지할 수 있다. 납기가 같을 때만.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9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 물납, 분할납부 제도가 있네요. 물납,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이거는 좀 쉬었다 하고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이론으로 한번 정리하죠. 강의한 거를 포인트만. 자, 부가징수. 부가징수. 프린트 한번 보세요. 1번 보통징수. 프린트. 고지서가 날라왔네. 납기인에 납부를 하면 돼요.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안 하면 옆에 적어요. 세 글자로 뭐가 붙어? 가산, 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나와요. 그럼 납기는 약 보름.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뒤바뀌면 안 돼요. 주택은 합산하니까 많이 나왔지? 2분의 1, 2분의 1. 단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빠르게.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물납, 분납은 지금 안 배웠어요.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은 배웠어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50%. 그러나 주택은 주의하자.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3억부터 출발한다. 왜? 전 국민의 90%는 3억 이하에 살아. 이거는 공시가격. 그럼 4억 전후가 되는 거죠. 100분의 105,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50이 없어요. 토지 건축물은 가격을 안 따진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와 비과세를 빼고 전부 다 배웠네요. 기초 강의.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합니다. 10분 쉬었다 하죠.